사실 좋아하는 데가 수익률이 좋다라고 보기는 어려운 게, 좋아하는 곳은 당연히 수요자가 많고, 수요자가 많으면 당연히 가격 반영이 될 것이고, 그러면 투자할 비용 자체가 증가할 수밖에 없어요. 그럼 투자 비용이 늘어나면 결국 수익률은 결국 줄어들게 되거든요. 그래서 투자자들이 계속 초반에야 남들이 선호하는 지역들을 보고 따라가겠지만, 여러분들이 투자를 한 번, 두 번 해볼수록 좀 남들이 잘 모르는 데가 어딜까라는 생각을 하게 돼 있어요. 왜냐하면 남들이 다 아는 데는 비싸고, 시간 지나봐야 분명히 2년 전에는 내가 상급지고 저게 하급지야. 근데 분명히 2년 전에는 이게 더 좋아 보였고 가격 차이도 있어서 이걸 샀는데, 2년이 지나니까는 오른 걸 치니까 얘는 꼴랑 1억 올랐고 얘는 2, 3억이 올랐어. 이거 여러분 다 보셨을 거예요. 최근에. 예. 이렇게 가격 왜곡이 생길 수밖에 없었던 거는 정책 방향 때문에 그래요. 부동산이 어디 간 건 아니에요. 그 위치 그대로 있고 여전히 여러분들이 처음 봤던 그 좋은 게 더 좋아요. 근데 정책으로서 다주택을 못 가져가게 했고, 그리고 대출을 못 받게 했고,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2021년 상승률이 굉장히 높아요. 작년 상승률이. 특히 작년에 그 아파트의 가격 왜곡이 가장 심하게 일어났던 때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,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출선에 그 맞물려서 돌아가는 친구들보다 대출선에 아직 못 미친 애들이 쾌속적으로 증진을 했고, 거기 하나 더 보태자면은 비과세를 볼 수 있던 9억 구간이 12억 구간으로 늘어나게 되면서 또 거기서도 쾌속 구간으로 상승했어요. 그러니까 한 12억, 13억 이 정도 했던 애들이 15억까지 붙는 거 이상으로 16억, 17억까지 금방 갔고, 오히려 16억, 17억에 있던 애들은 한 18억, 19억 이 정도 선에서 멈춘, 더 덜 올랐어요. 오히려 더 좋은 아파트가. 네, 그렇게 됐어요. 근데 앞으로도 그럴 거냐라고 생각했을 때는 또 문제는 정책의 방향인 것 같아요. 지금 나오는 정책들에 여러분들 귀 기울이고 주목하고 어떤 현상들이 나올지를 시뮬레이션을 돌려봐야 하는 가장 중요한 때라고 보고 있고, 왜 그러냐면 21년에 그렇게 상승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뭘까 돌아보면 결국에는 여러분들은 뭐라고 생각해요? 가장 21년이 상승률이 높았던 이유는 뭘까? 21년도 상승의 반영을 봤을 때 가장 그 호가를 높일 수 있었던 거는 임대 3법 때문에 그래요. 전세가가 그 어느 해보다 많이 올랐습니다. 무려 50% 이상 오르는 동네가 허다해요.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? 우리가 매매가 상승 얘기할 때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게 전세가예요. 왜? 갭투자라는 말이 있잖아요. 우리나라에만 있는 독특한 제도, 전세라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. 그래서 전세가가 이렇게 급등해버리면, 전세가가 50% 오르면 매매가가 50% 오르진 않겠지만 영향을 반드시 줄 수밖에 없습니다. 들어가는 비용이 줄어들었으니까요. 그 전세가의 상승이 이번에 상승폭을 만들었고, 그렇다면 21년에 이렇게 올랐는데 영원히 오를까? 그건 아니라고 보거든요. 그리고 지금 각기 다른 여러 매체들 여러분 보시고 계시고 다른 방향으로 얘기하는 분들이 너무 많죠. 근데 전 개인적으로 사실 지금 아파트에 별 관심이 없어요. 아파트에 별 관심이 없어요. 투자는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. 아파트에 하거나, 아파트가 될 곳을 하거나, 아파트랑 비슷한 거 하면 돼요. 근데 초반에 자본을 모으기 전에는 주택을 활용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. 예, 왜냐하면 수요자가 집이잖아요. 의식주 중에 하나잖아요. 집 없이 살 수 있는 분 여기 있나요? 없잖아요. 그래서 필수제에 해당하기 때문에 코로나 사태 봤잖아요. 상가는 주저앉아도 집은 주저앉지 않아요. 예, 그렇기 때문에 환금성이나 수요자 측면으로 봤을 때 여러분들이 한정된 자본으로 움직이기 위해서는 하나의 리스크도 피해야 돼요. 그래서 주택으로 가시는 거고, 나중에 여윳돈이 생기면 조금 더 리스크가 크고 리턴이 큰 것들로 점차적으로 늘려나가시면 되는 거예요. 근데 제가 아파트를 요즘 왜 관심 있게 안 보냐면 정책도 계속 밀어줄 수 없어요. 임대 3법이 있다고 계속 전세가가 미친 듯이 올라가지 않아요. 항상 한계선은 있습니다. 제일 처음에 했기 때문에 미친 듯이 올랐고요. 50% 이상 올랐던 거예요. 물량은 없고 갱신은 하고 이러니까 상급지 위주로 올랐고, 지금 상급지하고 하급지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요. 상급지는 물건 자체가 없고요. 없어요. 그리고 하급지 같은 경우에는 물건이 좀 쌓여 있습니다.
그리고 저기 이제 입주장 펼쳐지는 지역, 검단 이런 데 보면 물건 많아요. 지금 들어가는 투자 비용이 높고, 첫 번째로. 두 번째, 더 밀어줄 수 있는 힘이 과연 얼마나 될까에서 지금 거래 보시면 딱 아시잖아요. 지금 전세가가 제가 아까 말했듯이 쭉 치고 올라갈 수 없다라면 여기에 있는 갭이 줄어들진 않잖아요. 그렇죠? 줄어들어도 한계가 있겠죠. 그러면 투자 수요가 그만큼 들어오고 투자 자본이 들어와 줘야 얘가 성장을 하는데 그러기가 어려워지는 거예요. 그래서 저는 그 많은 비용을 들여서 자기 자본 비율이라고 하죠. 에쿼티를 늘리고 수익률이 조금 나올 수 있는 투자처를 과연 매력적으로 봐야 하는가?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이제까지 그렇게 투자를 해왔어요. 그래서 아까 세 개를 얘기했죠. 그래서 아파트는 지금 접은 거고, 지금 투자에 제가 집중하고 있는 건 아파트가 될 것. 여기에 집중을 해서 보고 있습니다. 여기에는 있어요. 여기에는 자기 자본 비율을 낮출 수 있고요. 높은 전세가를 바탕으로 할 수 있고요. 이 앞으로의 정책 방향을 보더라도 여러분들 투자의 방향이 너무 선명해요. 너무 선명해. 예전에 지금 젊으신 분이 많은데 딱 저는 이명박 정권 때 생각이 나요. 지금 여기저기 물건을 만들고 있는 거. 그래서 그런 게 향후 5년간 벌어질 일들이고, 이미 그땐 전 겪어봤기 때문에 지금 뭘 해야 되는지 뚜렷하게 알고 있어요. 최대한 많은 지역을 내가 선점해야겠다. 가진 한정된 자본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곳을 찾아야겠다. 그리고 어떤 사업 모델이 있으며 지금 정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은 뭔가, 여기에 집중을 합니다. 그래서 오늘은 모아타운에 대한 얘기를 할 거예요. 모아타운에 대한 얘기를 할 텐데, 영상들 보고 강의들을 보면은 이런 얘기가 많아요. 갈아타기, 그리고 똘똘한 한 채,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. 근데 상담을 제가 진행해 보면은 한 중급지 정도 되는 거를 저한테 얘기하시면서 지금 똘똘한 한 채 해야 되잖아요 라고 얘기를 해요. 10 몇 억짜리 가지고. 저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. 똘똘한 한 채라는 것은 정말 강남의 재건축 정도는 돼야 똘똘한 한 채고, 그전엔 부지런히 모아야 되고 자산을 늘려야 된다. 그 얘기를 많이 드립니다. 그리고 그런 방법이 이미 존재하고 있고 여러분들이 안 하고 있을 뿐이거든요. 자산이 어느 정도 모이기 전까지는 여러분들은 차곡차곡 모아야 돼요. 자,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. 여러 강의를 들으시면서 부동산을 샀다가 파는 것, 그쵸? 어디를, 아파트를, 이거를 한 5억에 샀다가 7억에 팔고, 얘를 3억짜리 샀다가 5억에 팔고, 샀다 팔았다, 가진 자산 가지고 한 2억 3억 가지고 이렇게 하는 투자를 많이들 공부를 해서 배우셨을 거예요. 지금까지 투자는 다 그런 줄만 알고 계신 분들 되게 많아요. 그러니까 지금 2억 3억 있으면 어디에 사놨다가 2년 뒤고 4년 뒤고 팔고, 그걸 팔아서 저기를 사야지, 이게 5억이 되면 이제 저쪽 동네로 가야지. 근데 그 동네는 가만히 있나요? 오르면 똑같이 가요. 어려워요, 그런 투자는. 그리고 샀다 팔았다를 반복하면 어떻게 돼요? 실수할 확률이 높아져요. 처음에는 여러분 좌고 우면 할 게 없어요. 그냥 사서 모으면 돼요. 그거를 해야 돼. 근데 일반적인 시각으로 봤을 때 이럴 거예요. 사서 모으는 게 어떻게 가능해요? 돈이 없는데. 2억 가지고 사놨는데 제가 또 2억 3억이 있어야지 투자할 거 아니에요. 팔아야지 되지. 그렇게 생각하잖아요. 그렇죠? 근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. 방법이 있어요. 중요한 건 뭐냐면 사이클이 돌잖아요. 2년마다 전세금을 올려줄 수 있어요. 올려받을 수 있잖아요. 그러면서 전세금이 한 바퀴 돌면 또 하나 투자할 때가 금액이 나와요. 또 사요. 중요한 건 뭐냐면, 제가 집중해서 말씀드렸던 건 뭐냐면, 전세가를 바탕으로 하고 임차 수요를 확보한 지역이면서 호재가 반영될 수 있는 자리들, 그런 자리들만 얘기를 했어요. 그래서 전세를 계속 올릴 수가 있었던 거고, 사이클을 맞춰서 초반에 할 수 있는 만큼 사고, 이게 2년 돌아왔을 때 또 하나 살 수 있는 금액 만들어서 그분은 팔 필요가 없이 모아간 거예요. 그냥 이게 두 바퀴 돌잖아요. 그러면 두 개가 가능해요, 한 사이클에. 그리고 한 번 더 돌면 더 가능해요. 좀 고정관념을 깨시고, 지금도 안 늦었어요. 지금도 이 투자 기법을 쓸 수 있어요.
주택이 여러 개 되는 걸 두려워하지 마세요, 여러분들. 그게 제일 하고 싶은 말이야.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처음에는 두려움을 가져요. 주택이 여러 개 되면은 포기해야 되는 줄 알아. 비과세건 이런 그 함정들이 있으니까. 근데 그거를 좀 내려놓고 자산을 늘리는데 내가 가진 자산이 얼마일까까지를 계속 그리면서 상상하고 만들어가는데 열중하다 보면 어느 순간 보면은 여러분들이 이미 큰 자산을 굴리게 돼요. 왜? 여러분들이 산 가격을 전세가가 넘어버리거든. 그러면 그 돈에 여러분 들어간 돈은 얼마예요? 빵원이에요. 그럼 지금은 좀 저가, 그러니까 빵원 만들기 좀 어렵겠지? 1억 들어가면 그래도 한 5년은 기다려야 된다는 소리 아니에요. 그래도, 다행히 이러한 모멘텀이 있으니까 준비를 하시면 좋습니다. 자, 저가 매수의 기회, 모아주택, 모아타운을 알아보는 시간입니다. 자, 모아타운 들어보셨죠?